웨비나 맛집 쉐어드 IT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드 IT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보다 쉽게 구현하는 올인원 플랫폼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세션을 진행하기 앞서서 오늘의 발표자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하이텍의 김경수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만나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굿모닝 하이텍에서 가상화 쪽 솔루션을 기술 지원하고 있는 김경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리고요. 구글에서요. 굿모닝 하이텍 띄고 김경수라고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네. 그러면 웨비나 영상이 쏟아집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베테랑이신 것 같아서 오늘 발표도 정말 잘하실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발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보다 쉽게 구현하는 올인원 플랫폼입니다. 네. 아마 이 장표는 저희가 이제 어떤 세미나를 한다든지 아니면 네. 기술적인 얘기를 할 때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 들어오는 아마 군용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쓰셨는데 네, 지금은 저런 식의 이제 농업에서도 쓰시고 오. 최근에는 아마존에서 택배를 한다든지 네, 맞아요. 드론 배송. 네네. 정말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을 드론을 통해서 사람이 정말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식으로도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도 바뀌고 있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QR로 결제를 많이 하는데요. 네, 맞아요. 사이버 위안화라고 해서 1대1 비율로 똑같이 위안화도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네.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장표 많이 한번 보셨을 거예요. 보기만 해도 깜깜해집니다. 네. 아키텍처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저희가 보통 3티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맞아요. 네, 웨바스 TV. 네. 이게 이제 가상화로 가거나 다른 아키텍처가 많이 바뀌면서 네. 3티어 구조를 가시는 부분들도 있으시고요. 네. 아니면 이걸 아예 바꿔서 요새는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다른 아키텍처 많이, 특히 클라우드 가면서 여기저기 바뀌는 아키텍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아키텍처도 바뀌고 있어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기술도 발전하지만 네.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또는 인프라를 구성하는 또는 어떤 그 기술도? 설계를 담당하는 그런 부분들도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많이 지금 기술도 발전하고 있고 서비스도 발전하고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아키텍처도 바뀌고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는 아마 가상화를 쓰시는 분들도 3티어 구조일 텐데 그 그렇죠. 상황에서 최근에는 또 HCI 도입해서 2티어로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가세하니까 인프라 환경이 무지하게 복잡해졌잖아요. 그렇고 더 많이 바뀌는 거죠. 네. 순서도 바뀌고 업무 프로세스도 바뀌게 되고 네, 그러니까요. 특히나 제조, 제일 안 변하는 데가 제조 부분이에요. 맞아요. 네. 특히나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제조 관련된 부분들은 네. 왜냐하면 공장에 있으면 그때서부터 돈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보수적으로 네, 인프라를 그렇죠. 만들어가죠. 네. 특히나 제조에서는 ERP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IoT라든지 빅데이터 같은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점차적으로 많이 도입을 하고 네. 계시구나. 네, 도입을 하고 계층별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네. 오죽하면 이제 제조하시는 분들도 이걸 도입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라든지 인프라 환경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수적인 제조업조차도 네, 그렇죠. 이제는 이런 기술의 흐름의 변화를 거스를 수가 없는 네. 그런 환경이 된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만약 안 바뀌게 되면 기존 환경으로 계속해서는 네. 더 이상 서비스를 늘린다든지 매출의 증가라든지 이런 저희가 얘기하는 뭐 시대 흐름에 도태된다 네, 이런 네, 것들도 네. 있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제조에서도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현장에서 실제 체감을 하시나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왜 바뀌냐면 인프라가 바뀌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 요구하시는 것도 많이 바뀌고요. 네. 어제자로 현대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아이오닉 5 발표했죠, 어제. 네, 저도 그 동영상 몰래 봤는데 몰래? 네. 발표 시간이 업무 시간이더라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도 이제 점차적으로 디젤이라든지 휘발유차에서 전기차로 트렌드나 프레임 자체가 이제 바뀌게 아예 돼요. 패러다임이 네, 변화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인프라도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요. 특히나 저희가 작년부터 많이 바뀐 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라든지 네. 원격 근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기존 인프라에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서비스들이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인프라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뭐 현업에서 원하는 서비스가 있더라도 인프라에서 받쳐주지 못하면 구현이 안 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현업에서 이런 걸 대해서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한다든지 요청이 왔는데 지금
IT 담당하시는 인프라 분들이라든지 운영 담당자 분들은 현재 우리 인프라가 이거밖에 안 되니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라고 하면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제한된 환경에서밖에 하실 수가 없는 거죠. 효율적으로도 네.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런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분들도 다른 회사는 되는데 왜 여기는 왜 안 돼? 네, 그렇죠. 그럼 뭐 고객 이탈하겠죠. 네. 대표적으로 쿠팡에서 하는 새벽에 배송하는 것들. 네. 저도 좀 쓰긴 하는데 네. 아침에 문 열어보면 물건이 와 배송돼. 있잖아요. 네. 되게 기쁘죠. 네. 그게 뭐 인력을 많이 충원한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쿠팡에 자동화된 그런 물류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도 배송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다른 그런 배달하시는 분들, 그런 업체에서도 그 부분들을 많이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고객분들이 저거는 새벽에 배송이 되니까 계속 구매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인프라나 이런 것들도 소비자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죠. 뭐 예를 들어서 아마 지금 보험이라든지 뭐 카드 같은 것들을 발급한다고 하시면 제가 했을 때는 다 만나서 사인을 하고 막 이랬었어요. 맞아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그냥 창고 가서 이렇게 만나서 설명 듣고 이렇게 계약서 사인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여기 사인하는 거 맞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가지도 않잖아요. 그냥 뭐 메신저로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받고 비대면으로 사인을 한다든지 이런 정보들 왔다 갔다 하면 바로 나중에 다 그런 증서들이 날라오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많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IT 하시는 분들 얘기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데이터 센터가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IT를 할 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모 회사의 데이터 센터를 갔는데 정말 끝이 안 보이는 렉들이 서버 렉들이 있었어요. 처음 맞아요. 이제 작업을 하러 갔을 때 여기가 기계실입니다. 여기서 작업하시면 되세요. 라고 문을 열었을 때 정말로 압도당하겠네요. 제 눈에 안 보이는 렉, 뭐 이 한 층뿐만 아니라 이 뭐 위아래도 다 와 정말로 이 많은 서버들이 존재하면 뭐 물론 서버뿐만 아니라 뭐 스토리지, 네트워크, 케이블 다 있었죠. 엄청나죠. 그 위압감은 정말로 아직도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많이 바뀌는 거죠. 보통 저희 같이 가상화를 한다든지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뭐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페이지 1, 2, 3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예전에 봤던 그런 식의 물리적인 서버들 쭉 깔려 있는 그런 센터들 보통 1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 가상화. 그렇죠. 가상화란 솔루션들이 도입되면서 많이 마이그레이션들이 됐어요. 물론 물리 서버가 없다고 구현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물리 서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가상화를 쓰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솔루션들을 바탕으로 당연히 밑바탕은 그런 물리적인 하드웨어 디바이스들이 필요한 것들인 거고요. 그 위에 올라가는 가상화 솔루션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센터를 관리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그런 솔루션들이 이제 하나씩 더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단에는 맨 처음에는 그냥 서버만 가상화가 됐다가 이제 다른 스토리지, 뭐 네트워크, 뭐 이런 뭐 보안,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마 이 단어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DDC라는. 기존에는 이제 물리적인 뭐 ITC, 뭐 IT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으셨다가 지금은 SDDC라는 풀어서 얘기를 하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에서 소프트웨어가 데이터 센터를 정의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죠. 요거는 뭐냐면 기존에 깔려있던 물리적인 인프라를 소프트웨어가 다 핸들링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어떤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게 되면 당연히 물리적인 디바이스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근데 그런 것들도 소프트웨어가 이제는 핸들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어떤 뭐 성능이 더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규모에 대한 확장이 필요할 때 하드웨어를 예를 들어 뭐 네트워크 장비를 꽂아요. 그러면 그거를 기존 환경과 맞게 막 설정 바꾸고 막 되게 많이 그런 복잡한 일들을 했었어야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기종 장비 간의 호환성도 당연히 따져봐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막 새로 다른 벤더의 장비를 정말 많이 갖다 놓으면 어디에서 뭐 하나 장애 발생했을 때 그 장애가 어디서 난 건지 찾아가는 것도 되게 어렵고 관리가 되게 어려운데 그런 관리들을 이제 소프트웨어로 알아서 다 하고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어느 정도는 또 관리를 해주고 이렇게 변화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운영자분들은 효율적으로 센터를 관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뭔가 표준화된 모델들을 통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도 표준화되고 쉽게 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신다든지 이런 걸 딸 때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게 이제는 표준화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보통 고객분들한테 이제 요구를 많이 하죠. 자, 우리 인프라 환경이 이런데 그러면 니네가 말하는 뭐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 뭐 이런 것들을 가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네. 보통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두 가지를 얘기를 드려요. 네. 하나는 인프라가 표준화,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고객분이 어떤 룰을 통해서 선택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웹 서비스는 CPU 얼마에, 뭐 디스크는 얼마, 메모리는 얼마에, 또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얘는 이런 웹 서버라고 정의를 하겠다. 그다음에 얘는 뭐 몇 달 뭐 데이터 보관을 하고 뭐 이런 식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업무에 대한 부분. 거기서 이제 좀 더 나가면 어떤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 뭐 아까 얘기했던 초창기에 그 앞에서 얘기했던 3티어 웹 그런 구조들을 어떤 식으로 바꾸고 결제는 누가 해주고 서비스는 어떻게. 그다음에 운영분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와 업무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표준화를 모델을 만드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나중에 뭔가 인프라가 바뀐다든지 할 때 이걸 정상적으로 아까 얘기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그쵸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없고 이런 표준화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뭐만 바꾸겠다고 하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너무 막연하니까요. 그리고 뭐 실제 바꿔야 되는 것도 정말 방대하니까 뭔가 이런 표준화된 뭔가가 있어야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바꿔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된 모델을 저희가 만들고 노력을 하고 하셔야지만 뭔가 대단히의 뭔가를 변화하실 때 그 모델을 따라서 가실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이 장표는 이제 인프라 담당하시는 어드민 분들은 매번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표준화를 이어가는 그런 목표거든요. 어떤 인프라가 들어온다든지 어떤 서비스가 들어오면 뻔해요. 이걸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구축을 하시고 또는 어떤 패치라든지 보안 업데이트를 하시고 당연히 서비스가 잘 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하죠. 그다음에 얘를 어떤 식으로 라이프 사이클을 가져가고 관리를 할 건지 요게 1년의 단계입니다. 제가 한 10몇 년을 해봤는데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이 1년의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 표준화가 안 돼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자꾸 어그러져. 그러면 또 그것만큼 시간이 또 지체되기도 하고 뭐 구축이나 업데이트 과정에서 에러가 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막말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그 표준화 모델이 아니까 업데이트를 하려면 더 부수적으로 더 많은 게 그다음에 더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 표준화를 벗어나는 범위에 있는 것들은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겠어요. 그렇죠. 뭔가의 표준화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1단계고 거기서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표준화를 안 만들게 되면 이거에 따라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디자인도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죠. 디자인이 복잡해. 그럼 왜? 그럼 여기에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또 디자인이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본인들만의 인프라 표준화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회사는 야 우리는 X86 기반의 뭔가 신규 업무가 된다고 하면 가상화가 1단계야. 가상화를 먼저 고려하고 가상화가 안 된다고 하면 물리서버로 가겠다. 이런 식에 대한 표준화 모델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표준화 모델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을 거잖아요. 그거는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여러 뭐 ISP를 한다든지 뭐 업체 컨설팅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제 준비하시는 거고요. 물론 대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의 큰 분들은 그런 식의 컨설팅 비용을 통해서 가실 수 있는 거고 그거보다 이제 낮은 중소기업 분들의 이제 단계들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표준화된 모델. 이미 외부에 공개된 표준화 모델을 참고해서. 그렇죠. 아까처럼 제가 얘기한 3티어 구조에서 뭔가 바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공개되어 있는 애들을 통해서 바꿔가는 거죠. 그런 식의 표준화 모델을 통해서 우리 인프라들을 정형화되고 규격화돼서 보다 쉽게 관리한다든지 운영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면 GIT 같은 업체 찾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요새는 클라우드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퍼블릭이라든지 뭐 프라이빗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클라우드는 점차적으로 많이 증가되는 추세고요. 특히나 지금 같은 코로나 환경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로 가시는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더 커지고 있어요. 그게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이든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퍼블릭으로 가시게 되면 뭐 데이터가 퍼블릭으로 가니까 중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혹시나 해킹이나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뭐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은 다 똑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으로 가시면 처음에는
내가 어떤 서비스만에 대한 차지를 하기 때문에 초기는 비용이 적을 수밖에 없으세요. 쓰다 보면 엄청 늘어나죠. 네, 그렇죠. 뭔가의 서비스를 내가 더 요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커져요. 근데 프라이빗은 이미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될 게 별로 없지. 네, 초기 비용만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에만 이제 많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후에는 이제 보다 운영자분들은 효율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한 포커싱을 더 높게 만들어서 가져가시냐, 인프라를 내가 담당하는 인프라를 가져가시냐에 대해 틀려지는 거죠. 근데 앞으로도 퍼블릭이라든지 프라이빗 이런 클라우드 시장은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재 인프라 환경이 됐어요. 저애도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온라인 그런 수업들을 제가 이제 들어본 말에 의하면 미리 준비는 하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요? 네, 이제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물론 단계적으로 가겠죠. 뭐 몇 년도 해서 우리가 온라인 수업들을 이런 거를 뭐 보충을 하고 준비를 하겠다. 그런 계획은 있으셨는데 코로나 환경이 되니까 이게 급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갑작스럽게 그걸 맞닥뜨리는 바람에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막 시행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저기 문제점도 있고 한데 지금 이미 올라왔어요. 네네네. 지금은 뭐 많이 익숙해져 갖고 지난 1년 동안 그런 온라인 수업에 대해 익숙해졌고 이런 걸 하는 게 너무나도 애들이 자연스러워하게 됐고요. 그러면 만약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고 하면 이 온라인 수업을 안 할까요? 아니요. 계속 하실 거예요. 이젠 코로나랑 상관없이 그렇죠. 수업은 온라인대로 가고 왜냐면 재택근무도 그냥 그대로 가고 왜 이미 해봤고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과거로 굳이 불편한 상황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재택근무 하시는 부분에 대한 그런 취업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서비스들은 계속 가실 수 있는 거고요. 또 온라인 교육도 온라인 교육에 대한 퍼센트는 계속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프라가 그렇게 돼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당연히 지금 뭐 끝났다고 해서 안 쓴다 이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기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가실 거고 그래서 아마 요새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 보시면 그러니까 코로나 전신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대부분 교수분들이나 학자분들은 못 돌아간다고 얘기해요. 이미 저희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기업 IT 담당자분들도 뭐 갑자기 우리 회사 재택근무 해야 돼, 뭐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해야 돼라고 해서 인프라를 투자하는 게 일시적인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나 그게 절대 그렇지가 않고 앞으로도 그런 환경이 쭉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왔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차라리 지금 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나중에 또 다시 하는 것보다 지금 하셔서 이것들을 표준화시키고 관리해서 가져가시는 게 보다 나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가상화에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얘기를 할 때 보통 크게 세 단계라고 얘기해요. 그냥 저희가 온프라미스에 그냥 가상화, 서버 가상화라든지 뭐 스토리지 가상화를 하셔서 쓰시는 단계가 있고 이제는 말 그대로 데이터 센터를 정의를 하시는 거죠. 정의를 해놓고 운영하시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현재까지 클라우드의 최종적인 거는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혼용해서 쓸 수 있는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이제 혼용되는 거고 물론 한 5, 6년 뒤에 뭔가 또 새로운 클라우드가 나와서 그때는 어떤 식의 또 인프라가 바뀔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저희가 뭐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하이브리드가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보통 인프라를 얘기를 드려요. 저희가 고객에서 쓰시는 인프라나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쓰는 인프라의 구성 요소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여기 이거지 뭐. 네네. 이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서버고요. CPU와 메모리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그다음에 이것들을 커뮤니케이션 해주고 서비스할 수 있는 네트워크. 그다음에 요 세 가지를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관리 솔루션. 요 네 가지를 통해서 운영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요 네 가지를 통해서 운영하시는 인프라든지 아니면은 퍼블릭에 쓰는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을 다 관장을 해주고요. 이제 먼 길을 돌아서 오늘 제가 얘기해드릴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라는 솔루션은 이 모든 거를 다 포함하고 있는 올인원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VM웨어 기반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가야지 그러면 고민 없이 VCF. 네, 그렇죠.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도 고민한다고 하셔도 VCF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물론 이제 VM웨어라는 솔루션이 기본적으로 저런 거랑 솔루션들을 개별적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한 번에 구축을 하실 수 있는 게 VM웨어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고요. 물론 개별로 하시거나 이걸로 하셔서 다 장단점은 있으세요.
개별로 하시면 내가 이제 단계별로 가겠다. 그럴 경우에는 차근차근. 네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네. 폭발적으로 아예 센터 전체를 또는 일부 팟.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제가 얘기하는 일부 팟이라 얘기하는 거는 뭐 말 그대로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 나는 저 VCF로 아예 통합으로 가겠다. 뭐 그럴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VCF를 고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컴퓨팅 뭐 이런 부분에서 VCF에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컴퓨팅은 VMware의 vSphere라는 제품인 거고요. 그다음에 스토리지는 VM에서 제공하는 vSAN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밑단에 있는 X86 컴퓨팅, 스토리지 이런 부분들을 가상화를 해서 쉽게 가상 머신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핸들링을 보다 쉽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것들은 밑단에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인 거고요.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주고 또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물론 커뮤니케이션 부분도 있지만 네. 보안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네. 특히나 요새 북미에 있는 기아 쪽에 해킹을 당해서 네. 맞아요. 기사 봤어요. 랜섬웨어 당했다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으세요. 네. 그 보안 부분도 퍼블릭 클라우드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온프라미스 가실 때도 가장 중요하신 게 보안 부분이에요. 네. 그런 것들도 네트워크랑 협업이 돼서 정책을 일괄적으로 내가 요 사용하는 VM들을 모두 일괄 정책을 내려서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인 이제 NXX를 통해서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으신 거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모두 다 개별로 일일이 관리를 하실 수도 있으세요. 하실 수는 있을 텐데 굉장히 힘드시겠죠. 뭐 컴퓨팅만 하더라도 VM이 뭐 수십 개 넘어가고 막 그렇죠. 스토리지 가상화, 네트워크 이거 어떻게 다 일일이 관리해요? 그렇죠. 이제 그 담당자를 따로 둘 수도 없을 상황일 텐데.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해주는 뭐 CMP라고 해요. 뭐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 뭐 이런 식의 이제 솔루션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당연히 VCF는 이런 것들을 다 일괄적으로 관리해주는 솔루션들이 리얼라이즈 제품이라고 있습니다. V 리얼라이즈. 네. VMware에서 V 리얼라이즈 제품이 같이 포팅이 돼서 여기를 통해서 가상 머신 만들어져 있는 배포를 통해서 운영하실 수도 있고 또는 포탈을 통해서 운영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보다 쉽게 자동화를 하셔서 운영하실 수가 있으신 것들인 거고요. 그래서 VCF는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다음 오토메이션 이 모든 것들이 다 내장돼 있어요. 종합 플랫폼인 거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웨비나의 주제도 올인원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요거 사시면 그냥 끝난다는 얘기인 거예요. VMware 기반의 가상화 인프라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뭔가 우리 가상화 인프라를 확장을 해야 돼. 근데 확장하게 되면 운영에 대한 부담도 있고 관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VCF. 네, 그렇죠. 그렇게 사시면 해결이 되네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감히 올인원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개별로 사셔서 단계적으로 가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어떤 팟은 그냥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물론 고려하실 것들은 많으시겠죠. 한 번에 가신다고 하시면. 단계별로 가시는 것도 고려할 것도 많으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한 번에 가실 수 있을 때도 저 제품 하나로 모든 걸 다 쉽게 구축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아마 이제 가상화를 구축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작업을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뭔가 좀 더 작업을 쉽게 하고 편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당연히 쉽게 접근하고 편하게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요. VCF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보다 쉽게 배포한다든지 운영하실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자분들이 보통 서버나 이런 것들이 있고 되면 케이블링도 하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인프라 구축하는데 뭐 한 일주일 뭐 이렇게 최소 일주일 잡으셔야 되잖아요. 일주일도 빠른 거죠. 그런가요? 저는 실제 해본 적은 없지만 진짜 오래 걸리네요. 왜냐하면 일단 서버가 입고돼서 전원 준비하시고 네트워크 케이블링, 스토리지 케이블링 하시는데 보통 일주일 걸리세요. 사전 준비하시고 거기에 이제 그 솔루션 올라가고 어플리케이션 하시고 그럼 한 최소한 2주 그거는 이제 밑단에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거고 요게 돼 있는 상태에서 VM을 배포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뭐 반나절이면 끝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쉽게 가기 위해서 저희가 다 규격화를 만들어 놓은 거죠. 표준화된 규격화된 뭔가 양식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끔 설치하고 설정하고 하면은 금방금방 끝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VCF에 다 포함이 돼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자분들 뭐 2주일 걸린다든지 특히나 그 외국 같은 경우에서 이런 부분들에 되게 호용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외국은 더 비싸잖아요. 절감할 수 있구나. 워킹데이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런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자동화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효율화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기존에 내부 인력을 2명을 투입할 걸 1명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거고 외주를 줬을 때 예를 들어 10일 걸릴 거를 뭐 3, 4일 만에 끝낼 수도 있을 테니
비용 절감 효과가 크겠네요. 네, 프로젝트 기간도 줄고 그게 이제 기간이라든지 인력 비용이 줄게 되면 그게 다 비용을 그렇죠, 절감할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외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거고 포커스되는 부분인 거죠. 네. 아마 요 화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저희 그 가상화 솔루션 쓰시는 분들은 네. 아주 익숙한 화면일 거예요. 저는 우측이 되게 익숙합니다. vSphere 클라이언트 저거 정말 익숙하네요. 네네. 왜냐하면 VCF도 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SDDC 매니저라는 게 있어서 네. 아까 제가 얘기한 SDDC 매니저라는 걸 통해서 이 VCF 인프라를 전체를 다 관장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VMware를 쓰셨던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질감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고 이 메뉴가 뭘까? 저 메뉴가 뭘까? 아, 여긴 또 뭘까?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이거 전에 쓰던 메뉴에서 그냥 하나 더 대시보드 생겼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지 인스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규격화가 돼 있는 거죠. 당연히 X86 기반의 하드웨어 기반이 필요한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이기종 벤더도 쓸 수 있는 거냐? 하드웨어는 뭐 당연히 이기종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게 있는 거야. 내가 우리 유지보수하는 거는 뭐 A 벤더인데 나는 솔직히 B 벤더가 마음에 든다. 왜 기능도 이게 더 좋고 뭐 이런데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B 벤더로 하고 싶은데 이미 A 벤더로 내가 가상화를 다 꾸미고 있어. 그거 버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 같이 뭐 호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니라고. 아마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질문들을 아마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인증받은 제품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서티 받은 제품이라고 하면 거의 무리 없이 다 호용해서 쓰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뭐 이따가 장표에서 설명을 할 건데 내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하게 되면 당연히 온프라미스는 뭐 어떤 밴드를 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쓰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뭐 예를 들어서 A 밴드를 쓰고 있는데 저기 퍼블릭에는 어떤 밴드를 쓸지 모르잖아요. 중간에서 VCF가 그 호환성을 이렇게 잘 해주는 역할을 하는가 보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증받은 제품 저쪽에서도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장표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저쪽에서도 VMware 팟이 있을 거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그럼 그걸 연계해서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인증받은 하드웨어 제품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쓰실 수가 있는 거고 당연히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VCF를 배포할 때 미리 사전에 검증 테스트를 해요. 네, 당연히 검증 테스트에서 페일이 떨어지면 배포는 안 돼요. 거기서 이제 당연히 트러블 슈팅을 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는 그런 설정 값들을 하고 나서 배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CD 넣고 뭐 설치 작업보다는 이런 검증 절차를 통해서 배포를 할 수 있는 거죠.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야 뭐 대부분 X86 서버 하면 HP, 델, 레노버, 삼종 세 것 중에 하나일 거고 클라우드 써 AWS, 애저, GCP나 뭐 그런 것 중에 다 하나일 거고 당연히 그런 퍼블릭에도 VMware 파 다 올라가 있을 거고 VCF가 당연히 호환이 다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유저분은 그냥 말 그대로 지회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한다든지 쉽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 잠깐 한 1분짜리 동영상인데요. 이게 저희 그 VCF를 배포할 때 실제로 어떻게 인스톨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대표 로그인하는 화면에서 로그인을 해놓고 체크바를 하는 거예요. 브링업이라고 하죠, 저희가 보통. 그래서 이걸 다 체크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 얘가 이제 알아서 단계별로 체크를 해요. 셀프 테스트를. 요 설정 파일이 뭐냐면 뭐 호스트 네임, 뭐 IP, 뭐 이런 라이센스 같은 거를 넣고 얘가 셀프 테스트를 해요. 이 장비에 대해서 네트워크가 들어있다든지 그러니까 이래서 이지 인스톨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드려요. 사람이 검증해야 될 걸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석세스 다 떨어졌어요. 그럼 이 장비는 써도 되네? 그럼 이제 배포하는 거예요. 얘가 알아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단계별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서버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 이런 솔루션들이 알아서 인스톨이 들어가는 거야. 짝짝짝짝짝짝. 이거 지금 동영상의 중간 과정 생략해서 편집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이거 원본 그대로인 거죠?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보통 저희가 VCF 얘기하면 하루에서 이틀 정도 얘기를 해드려요. 실제로 배포해서 딱 떨어지는 데까지. 또 요거는 물론 사전 체크들을 그런 정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검증을 해야 되겠죠. 앞단에서 만약 페일이 다 떨어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트러블 슈팅을 하는 거예요. 어디가 문제인지를 거기서부터 찾아 들어가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 뭐 IP가 틀렸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나중에 배포가 다 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아까 말한 SDDC 매니저의 대시보드 들어가는 거예요. 됐네. 이제 배포가 됐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가상 머신을 만든다든지 나머지 이제 세부적인 그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구축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보통 VM도 인스턴스 만들고 어딘가 이렇게 배포도 해주고 하는데 이 화면을 보기 전 단계까지 작업이 되게 복잡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아까 말씀하신 막 2주 걸리고 뭐 이랬던 건데 그렇죠. 그거를 VCF로 하루 이틀 만에 끝낼 수 있다라는 거네요. 물론 그 앞에 이제 협의는 해야 되겠죠. 뭐 그렇죠. 이제 IP가 뭐 이런 것들에 뭐 대한 그거는 당연히 정해져 있어야겠지만 뭐, 이런 식의 구축이나 배포들을 네. 보다 빠르고 쉽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외국에서도 좋아하는 이유가 네. 요거 그냥 다시 다음 해서 그냥 끝났어요. 그러면 서버 이렇게 인프라 단이 다 구축이 네. 완료가 된 거예요. 신기하네. 네.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외국이라든지 뭐 네. 그쪽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BMT나 POC를 해보시면 네. 이건 신기하네. 네. 물론 인프라 단에 뭐 CD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저런 식의 검증 절차를 통해서 배포가 되니까 네. 시간도 단축을 할 수가 있고요. 담당자분들이 BMT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팔짱 끼고 있다가 야 이거 너 할 일 없겠는데? 막 이러겠어요 이거. 다 됐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가상머신 만드시면 돼, 템플릿 만드시면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니까. 어우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지 인스톨 쉽게 구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려요. 네.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구축하고 나서 이제 확장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확장을 얘기할 때 기존 방식은 서버가 들어오고 뭐 네. 이렇게 똑같이 설치하고 구경 맞추고 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듯이 그런 식으로 도메인 단위로 저희가 확장을 한다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 도메인은 각각의 뭐 서비스별로 도메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어떤 식의 팟을 구성한다든지 당연히 관리 도메인은 저희 아까 얘기했던 그런 관리 소프트웨어가 있는 그 팟이라 이거는 이제 거의 손은 안 되는 거고요.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웹 쪽 서비스를 하는 하나의 팟, 그 다음에 DB를 만드는 하나의 팟, 크로드별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나중에 할 때 아까처럼 보신 것처럼 그런 베리파이를 통해서 확장 이런 식으로 서버를 넣고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 나가는 거죠. 하긴 뭐 DR을 구축할 게 아니라면 관리 도메인이 막 확정되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렇죠. 대부분 뭐 우리 웹서버 성능이 부족해, 웹서버 더 늘려, 네네. DB 더 필요해, DB 더 늘려 그렇게 갈 거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워크로드별로 도메인으로 나눠서 쉽게 확장할 수 있다. 네. 이런 식의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표준화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럼 나중에 운영자분들 전체적인 인프라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웹이 부족해. 네. 웹 쪽을 나중에 우리가 요번에 증설할 때 뭐 몇 대를 증설하겠다. 네. 몇 개에 맞춰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한다든지 확장을 고려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메인 워크로드가 따로 있고 저것처럼 뭐 윈도우 도메인, 뭐 호라이즌 도메인, 뭐 어떤 어플리케이션 뭐 클러스터 뭐 이런 식으로 맞춰서 내가 도메인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따라서 왜냐하면 내가 인프라를 이렇게 하겠다고 표준화됐다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서비스도 그거에 맞춰서 바뀌게 되는 거죠. 개발, 뭐 애플리케이션 현업, 뭐 VDI 뭐 이렇게 나눠갖고 이게 아까 얘기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밑단의 인프라가 표준화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준화해놓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들을 표준화하는 거죠. 말씀하신 그 인프라가 딱 구축이 돼 있으면 기업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냥 워크로드만 정의해서 딱딱딱 추가만 하면 되겠네요. 네,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만 맞춰서 제공한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하시면 되는 거죠. 훨씬 대응이 빠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맞춰서 자동화를 해주는 거죠. 기존에는 자동화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적었죠. 왜냐하면 인프라를 빨리빨리 증설하고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비중이 더 컸기 때문에 지금은 인프라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느냐가 이제는 오히려 더 대두가 됐어요. 오히려 이제는 관리다. 네네. 기존에는 뭐 100대를 깔 거다. 100대는 깔 수 있겠죠. 그럼 100대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이제 포커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뭐 100대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지보수 비용을 더 많이 쓰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자나 운영자분들이 예전에 기하급수적 있다가 지금은 이제 메인 되는 관리자분들이 생성되는 거고 각각의 파트에 대한 그러니까 서비스 파트 또는 어플리케이션 파트 이거에 대한 이제 관리자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자동화가 되는 거죠.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패치를 한다든지 또 보안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식에 대한 또는 어떤 식의 가상머신들을 어떻게 배포를 하겠다든지 왜냐하면 지금은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서버 뭐 10개 좀 만들어주세요. 그럼 뭐 밥 먹고 만들어줄게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거거든요. 인프라가 말 그대로 서버는 100대고 뭐 가상머신은 막 뭐 몇백 대씩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관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포탈이라는 개념이 들어왔고 포탈에서 사용자가 내가 이런 것들을 요청할 테니 그거에 맞는 가상머신이나 이런 것들을 배포를 해줘. 이런 식의 많이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개발팀에서 테스트 서버 5개 필요하니까 요 사양대로 만들어줘 하면은 오케이 점심 먹고 네네. 와서 클릭 배포. 그런 것들이 이제는 포탈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요청할 테니 승인해 주세요. 거기에 그렇게 승인 과정까지도 다 그렇죠. 이제는 이제 그런 식의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은 셀프 서비스, 이제 서비스 카탈로그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네. 필요한 서비스들이 여기 카탈로그에 다 있고 그거를 선택해서 요청을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요청을 했는데 지금은 내가 들어가서 어떤 식의 개발을 한다든지 어떤 식의 서비스를 테스트를 할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해서 OS는 뭐 왜냐면 그게 다 포탈에 제공하고 있어요. OS는 뭐, DB는 뭐, 메모리, CPU는 얼마, 그다음에 용량은 얼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만들어져 있어서 내가 이제 클릭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보관 주기는 뭐 한 달 그런 식으로 해서 요청을 하면 관리자분이 승인해주면 이제 제 앞으로 가상머신이 나오는 거죠. 퍼블릭 클라우드랑 똑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온프라미스도 똑같이 제공하는 거죠. 하긴 그게 프라이빗이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 너무나도 관리하는 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도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개발팀에서 테스트 서버 3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예전에는 그거 운영하다가 우리 자원이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상하네. 왜 자원이 이렇게 보니까 막 놀고 있는 막 테스트 서버 3개 있고 막 그거 회수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만들어 드리고 회수를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십니다. 무기장창 그냥 나 써야 돼. 계속 써야 돼. 그러니까요. 안 쓰면서.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자원 낭비가 많이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언제까지의 익스파이어 날짜도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바뀌는 거죠. 그런 것들 또한 웹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들도 이제는 다 포탈에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포탈에서 제공하는 대시보드에서 그게 또 모니터링이 다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여기서는 이제 비용인 거죠. 그런 것들도 이제 내용을 보고 비용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바뀌게 됐어요. 이제는 클라우드 가시면 포탈을 빼놓고 가실 수가 없게 됐어요. 포탈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 포탈에서 얼마만큼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 해줄 수 있게끔 해주느냐가 이제 경쟁력인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인프라들은 어느 정도 다 올라왔어요. 궤도에 올랐는데 내가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비용을 왜냐면 내가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회사에 대한 부분 그런 것도 어떤 걸 내가 제공해주고 비용을 한다면 어떤 기준점도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CPU 하나당 뭐 월 100만 원 또는 뭐 네트워크 사용량 얼마 이런 식의 또 사용하려면 이 가상머신이 얼마나 용량을 쓰고 있는지도 게더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그런 것들도 대시보드로 만드실 수 있어요. 네네. 네, 요걸 보시면 요게 이제 저희가 얘기한 그런 인프라 환경들에 대해서 맞춰서 되는 어떤 서비스들을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 그냥 하나의 장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새 나오는 그 용어 중에 뭐 모던의 뭐 현대화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실 때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컨테이너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도 예전에는 이제 컨테이너를 개발하시는 분들만 쓰셨다가 지금은 이제 컨테이너도 프로덕트 서비스에서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비스하는 어플리케이션조차들도 많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환경들도 제공할 수 있는 뭔가의 인프라가 필요하신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따로 인프라를 만들어 놓게 되시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용이라든지 효율을 낭비인 거고 그런 걸 모두 다 어울릴 수 있는 뭔가 인프라가 있으면 내가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왜 하드웨어 벤더들이 모던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서 좀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그렇지 노후화된 장비 교체하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굳이 그렇게 하드웨어를 교체하지 않아도 이런 VCF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현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얘도 아까 얘기했던 표준화된 인프라에 표준화된 솔루션 그거에 맞춰서 규격화된 어플리케이션 그런 것들 안에서 다 이제 개발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포를 한다든지 운영을 한다든지 또 테스트도 하실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되는 거죠. 예전에는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따로 머신들을 쓰셨어야 돼요. 전용 어떤 머신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뭐 하드 올리고 뭐 전용 애플리케이션도 막 올리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운영하셨던 것들 일부 이제 가상화도 많이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뭐 엔비디아를 통해서 하신다든지 머신러닝 머신 그런 것들도 GPU 가상화해서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가상화로 올리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로 쓰셨던 것보다 내가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다 관리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도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인프라가 당연히 표준화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플리케이션 얘기할 때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그림이 왼쪽이에요. 기존에는 그냥 다 이랬지 뭐. 웹 VM이 있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3티어 구조를 그대로 그냥 가상화에 올려서 쓰시는 고객도 아직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런 식의 방법들 많이 쓰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익숙하고.
그러니까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아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게 많이 구성을 하셨던 것들이 지금은 아까 쿠버네티스 들어오고 뭐 빅데이터, 뭐 IoT 뭐 이런 별의별 것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다 다르신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또 따로 하시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 아까 얘기했듯이 구축하고 뭐 비용하고 모니터링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이게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VCF를 통해서 한 큐에 해결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인프라 규격화돼 있고 통일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그림을 얘기해요. 개발자분들이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관리자분이 야 그거 우리 네트워크에서 안 돼. 야 우리 그거 우리 어플리케이션 안 돼. 뭐 하려는데 메모리를 뭐 64기가 뭐 이렇게 써야 돼. 그거 안 돼.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개발자분들은 이제 한 거죠. 이거 해서 뭔가 좀 하면은 상품도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이러실 텐데 답답하겠다 되게. 그렇죠. 근데 인프라 담당자분의 그런 고충을 또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죠. 제한된 인프라에서 맞춰서 하셔야 되는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가상화를 간다든지 인프라를 내가 표준화로 바꾸신다든지 할 때 당연히 고려돼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런 환경이 갖춰졌다면은 이제 개발자가 이런 거 만들어줘 했을 때 안 되는데? 라는 거는 핑계네요. 그렇죠. 오히려 개발자분들이 나 이런 거 테스트하는데 내 인프라가 이런 게 되니까 관리자분들이랑 오히려 더 협업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데브옵스가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더 포션이 커지고 개발자분들에 대한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나 이런 거 더 해야 되고 싶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것들, 요구 조건들을 충족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결재권자,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인프라의 결재권자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 고려를 하셔서 인프라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운영자분들이 이게 편하기 때문에 해주세요가 아닌 거죠. 이것도 인프라 관리도 편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개발자 하신 분들도 편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것들에 대한 컨테이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워크로드 개발 이런 것들도 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돼 라는 결론에 다다르시는 거죠. 그 인프라 구축을 쉽게 해줄 수 있고 나중에 구축한 다음에 관리를 잘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VCF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표준화된 인프라, 그러니까 표준화된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환경에.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를 가상화를 하고 표준화를 만들고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을 맞춰서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프라미스라든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해놓고 여러 가지 서비스는 내가 퍼블릭에다가도 혼용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아예 별개로 하셨었어요. 특히나 정보통신법이라든지 뭐 중요 사람의 그 갖고 있는 DB들은 클라우드로 못 올려. 그렇기 때문에 웨바스는 저쪽에 클라우드 쪽에 있고 퍼블릭에 있고 DB는 온프라미스에 있고 이런 식으로도 많이 서비스 하셨는데 보통 게임 회사 같은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접속자들이 어떤 식의 런칭을 한다든지 하면 접속자가 폭주가 되면 온프라미스에서는 감당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제 퍼블릭에서 순간적으로 서비스를 쫙 병렬로 늘려서 오토 스케일링으로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다 받아줄 수 있게. 이제 그런 것부터는 이제 나눠서 하셨던 부분들이 이제는 이제 혼용해서 하실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당연히 VM에 쓸 수 있는 팟들이 존재를 하고요. 거기는 굉장히 고성능의 서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연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아마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이제 애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이제 다른 벤더들 통해서도 운영을 하신다든지 하실 때도 저희 VCF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프라미스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이제 전제 조건은 제가 매번 얘기하는 표준화된 인프라. 그렇죠. 기억하시네요. 이제는 이제 기억하시네요. 이게 지금 앞으로 클라우드라든지 어떤 인프라를 내가 고도화, 뭐 아까 노후 서버 교체를 하든지 그런 경우를 할 때도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가 된 거예요. 표준화라는 워딩, 표준화라는 인프라 부분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된 거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어플리케이션도 표준화하시고 서비스도 표준화하시는 거예요. 요것들을 통해서 내가 뭐 하이브리드를 간다든지 아니면 퍼블릭을 통해서 서비스를 왔다 갔다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런 기본을 운영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인프라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올인원 플랫폼 그런 것들이 VM에서 얘기하는 VCF. 그렇죠. 요 VCF라는 거죠. 오늘의 세션의 핵심을 관통하는 단어가 표준화. 먼저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든 모던 인프라스트럭처든 다 좋아, 오케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걸 고민하기 전에 우리의 IT 인프라부터 먼저 표준화된 모델을 만드는 것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그 표준화 모델을 쉽게 만들고 인프라 환경을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VM웨어 기반에서는 VCF다. 맞습니다.
그것도 뭐 아까 얘기했듯이 단계적으로 가실 수가 있는데 네. 모든 걸 고려해서 한 방에 가실 수 있는. 그게 편하지. 네. 그렇죠.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VM웨어 VCF인 거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올인원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모든 게 서버 가상화부터 해서 스토리지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 관리까지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저분들 또는 어드민분들 또는 기획하시는 분들이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인프라에 대한 표준화 모델을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